서연아,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뭔데요? 아버지 재산 전부 도윤이한테 증여하기로 했어. 네. 병원 지분, 부동산, 주식 계좌, 전무. 왜요? 도윤이가 병원 경영 계속 이어가야 하니까. 너도 알잖아. 지분 정리 안 하면 세금 문제도 복잡해지고. 그럼 저는요? 너야 당연히 생활비는 계속 주고. 네 아파트도 그대로 있잖아. 걱정 안 해도 돼. 그게 제가 받을 목 전부예요? 야, 김서연! 네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나와? 학비도 생활비도 차도 다 누가 대줬는데 감사할 줄은 알아야지. 서연아, 내 입장도 이해해. 근데 지금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집안 정리는 해야 하잖니? 너도 어른인데 이해 좀 해줘.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강남 S병원 VIP 병동 12층. 복도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1207호 병실 문 앞에 서서 엄마 박순자가 변호사와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을 지켜봤다.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한 장 한 장 넘기며 도장을 찍고 있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뭉치를 검은 서류 가방에 집어넣었다. 병실 안쪽 침대 위에는 계부 김태호가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가끔 기계음이 삐하고 울렸다. 저 사람이 이 병원 이사장이고 강남에서 손꼽히는 재력가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한 모습이었다. 엄마가 변호사를 배웅하고 나서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병실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만 했다. 들어와. 나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오빠 김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찬 모습. 나를 보더니 턱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왔어? 엄마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계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핏줄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말랐다. 엄마 손도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네.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심장이 쿵했다.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다. 뭔데요?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재산 전부 도윤이한테 증여하기로 했어.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아니, 이해는 됐는데 믿고 싶지 않았다. 네. 병원 지분, 부동산, 주식 계좌, 전부. 오빠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던 일인 것처럼. 왜요? 도윤이가 병원 경영 계속 이어가야 하니까. 너도 알잖아. 지분 정리 안 하면 세금 문제도 복잡해지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세금 문제, 경영 승계, 다 그럴싸한 이유들이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데려온 딸이니까. 엄마가 재혼하면서 데려온 피 한 방울 안 섞인 딸. 그럼 저는요? 엄마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너야 당연히 생활비는 계속 주고 내 아파트도 그대로 있잖아. 걱정 안 해도 돼. 생활비, 아파트, 은혜라는 이름으로 계산된 것들. 나는 손이 떨렸다. 가방 끈을 더 세게 쥐었다. 그게 제가 받을 목 전부예요? 오빠가 그제야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야, 김서연.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나와?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학비도 생활비도 차도 다 누가 대줬는데 감사할 줄은 알아야지. 나는 오빠를 쳐다봤다. 그 눈빛엔 나를 동생으로 보는 마음이 없었다. 그냥 엄마가 데려온 짐으로 보는 눈빛이었다.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내 입장도 이해해. 근데 지금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집안 정리는 해야 하잖니. 너도 어른인데 이해 좀 해줘. 이해. 또 이해. 나는 지난 30년 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이 이해했던가. 명절 때 큰 집 가면 인사 먼저 하는 것도, 상 차릴 땐 항상 먼저 나서는 것도, 오빠가 먼저 받고 나서 내가 받는 것도 다 이해했다. 네.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며칠 전 챙겨둔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지난달 술 취한 계부가 서재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그 말. 병원 지분 사실은 순자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나는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기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1층 버튼을 눌렀다. 내려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거리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다. 울 시간은 나중에. 지금은 싸울 시간이었다. 사흘 뒤 집 거실. 가족회의라고 했다. 엄마가 문자로 보냈다. 오후 3시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 있어. 나는 정확히 3시에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엔 이미 엄마와 오빠 그리고 김태호 이사장의 오른팔이라는 조 전무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다. 왔네. 엄마가 나를 보며 말했다. 표정은 무덤덤했다. 마치 출장 보고 듣는 사장님 같은 얼굴. 앉아. 나는 오빠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오빠는 팔짱을 낀 채 나를 쳐다봤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비웃는 것 같았다. 조 전무가 서류를 펼쳤다. 김서연 씨, 병원 측에서 증여 절차 진행하려면 서연 씨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싫은데요. 조 전무의 손이 멈췄다. 엄마의 눈썹이 꿈틀했다. 뭐? 동의 안 해요. 서명 안 할게요. 오빠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야,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목소리 톤을 낮췄다. 서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이건 내 오빠 미래가 걸린 문제야. 병원 경영은 누가 하게? 지분 정리 안 하면. 저도 지분 있잖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조 전무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엄마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제 명의로 올라간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절세 목적으로 올렸던 거. 그거 아직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알아요. 오빠가 코웃음을 쳤다.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명의만 빌린 건데? 법적으론 제 거예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아, 지금 내가. 엄마.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 들어보실래요?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조 전무는 녹음기를 쳐다봤다. 오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뭔데?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태호 이사장의 목소리였다. 술에 취한 목소리. 순자가 없었으면 병원도 없었어. 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친정집까지 팔아서 부도 막았잖아. 내가 뭐 했다고. 목소리가 끊겼다. 거실은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엄마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게 뭐 어쩌라고? 병원 지분, 사실은 엄마가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왜 엄마 이름으로 안 남겨요? 왜 오빠한테만 주는데요? 오빠가 벌떡 일어났다. 야, 지금 집안 분위기 흐리려고 작정했어? 아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조 전무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만 들여다봤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엄마가 친정집 한 거 저 알아요. 어릴 때 외할머니 집 가면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차갑게 대하시던 거 기억해요. 딸 시집 보내고 집까지 날렸다고 하시던 거요. 엄마의 어깨가 떨렸다. 그만해. 그때 엄마 밤마다 서재에서 통장 보며 우셨잖아요. 저 다 봤어요. 문 앞에서 그만하라니까. 엄마가 소리쳤다. 처음 보는 목소리였다.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 오빠는 멍하니 엄마를 쳐다봤다. 조 전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제가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뒤 거실엔 우리 셋만 남았다. 엄마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넌 몰라. 뭐려? 도윤이는 이 집안 아들이야. 병원대를 이어야 하는 사람이고, 전 아니고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야, 김서연. 내가 아무리 따져봐야 넌 결국 엄마 성 따라간 거 아니야. 진짜 가족이면 이런 식으로 안 나오지.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진짜 가족이면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냥 녹음기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전 진짜 가족 아니니까 제 몫은 제가 챙길게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엄마였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냥 차에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다. 그날 밤 혼자 원룸에 앉아 있는데 또 문자가 왔다. 이번엔 오빠였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야? 그럼 우리도 생각 있다. 나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던지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 번호를 찾아 저장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일주일 뒤 S병원 본관 7층 이사회실. 나는 처음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다. 명의상 지분 보유자니까 참석 자격이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다. 엄마는 반대했지만 법적으론 막을 수 없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선들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긴 테이블 한쪽에 오빠가 앉아 있었다. 양복 차림의 딱딱한 표정. 그 옆엔 조 전무와 병원 주요 임원들. 반대편엔 외부 이사 몇 명. 그리고 상석에는 엄마가 앉아 있었다. 엄마는 나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살짝 돌렸다. 나는 빈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다. 회의가 시작됐다. 조 전무가 경영 보고를 했고 재무 담당 이사가 올해 실적을 발표했다. 나는 숨죽이며 들었다. 그러다 안건이 지분 정리 및 승계 계획으로 넘어갔다. 조 전무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다. 거기엔 김태호 이사장 명의의 지분 내역이 나와 있었다. 그리고 내 이름도 있었다. 김서연 명의 3.2% 지분은 이번에 김도윤 이사에게 이전 완료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조 전무가 나를 쳐다봤다. 작년 11월에 위임장 받아서 정리했습니다. 위임장요? 네, 김서연 씨 인감으로 처리됐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그런 거 준 적 없는데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오빠가 나를 노려봤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 나 인감위임 안 했어.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앉아. 엄마, 이거 말이 돼요? 내 동의도 없이 내 지분을. 그때 내가 서명했잖아. 언제요? 엄마는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거기엔 내 서명이 있었다. 분명 내 필체였다. 하지만 나는 기억이 안 났다. 이거 뭐예요? 작년에 병원 서류 정리한다고 했을 때 내가 서명한 거야. 인감 증명이랑 같이. 머릿속이 하얘졌다. 작년. 엄마가 병원 내부 감사 때문에 서류 정리 좀 해야 한다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몇 장 서명했었다. 엄마 말만 믿고. 그게 지분 이전 서류였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 전무가 끼어들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인감 증명도 첨부되어 있고 본인 서명도 확인됐으니까요. 나는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다. 제 인감으로 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전 위임한 적 없어요. 외부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김서연 씨께서는 서명 당시 내용을 모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 그냥 병원 내부 서류인 줄 알았어요. 오빠가 비웃듯 말했다. 그럼 뭐 내가 서류도 안 읽고 서명했다는 거잖아. 그건 내 책임 아니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아, 어차피 내 명의만 빌린 거였어. 실질적으론 아버지 재산이었고 이제 정리된 거야. 그래도 제 동의 없이. 동의 받았잖아. 서명했잖아. 나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다. 엄마가 날 속인 거예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속였다고? 난 그냥 집안일 정리한 거야. 제 인감으로요? 제 몰래요? 너한테 말했으면 내가 순순히 넘겼겠어?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그렇다.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반대할 거라는 걸. 그래서 몰래 한 거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이거 무효 소송 걸 거예요.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오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야, 지금 제정신이야? 가족이 가족한테 소송을 걸어? 가족이면 이렇게 안 하죠. 이 미친년이. 도윤아. 엄마가 오빠를 제지했다. 그리고 나를 차갑게 쳐다봤다. 서연아, 지금 내가 뭘 하려는지 알아? 가족 망신시키려고 작정한 거야? 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엄마가 나한테 한 게 망신이에요. 엄마의 입술이 떨렸다. 외부 이사 한 명이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엄마와 오빠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한참 뒤 엄마가 입을 열었다. 넌 정말 나한테 이러려고 그동안 참았던 거니? 전 참은 게 아니에요. 믿었던 거예요. 뭘? 엄마가 절 딸로 생각한다는 거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김서연. 이렇게 나오면 너도 가만 안 둬.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서연 씨죠? 저희 일간지 사회부인데요. 혹시 S병원 지분 관련해서.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떻게 벌써 언론에 새나간 거지?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다른 언론사였다. 그날부터 내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이틀 뒤
S병원 정문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했다. 김서연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분 횡령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차에서 내렸다. 플래시가 터졌다. 변호사가 내 앞을 막아서며 기자들을 제지했다. 지금 취재 사양합니다. 법적 절차 진행 중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가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다들 수군거렸다. 저게 그 딸이래. 엄마한테 소송 건 딸.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복도에서 조 전무와 마주쳤다. 서연 씨, 네. 이사장님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어제부터 의식이 더 흐려지셨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그게 저 때문인가요? 조 전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한숨만 쉬고 지나갔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위임 무효 소송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왜요? 제가 내용 모르고 서명한 건데요. 그래도 본인 서명이고 인감도 찍혔으니까요. 법원에서 보기엔 본인의 부주의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돼요? 협상을 권합니다. 가족 간 합의가 최선입니다. 가족 간 합의.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까?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 처음이었다. 이사회 이후로 엄마는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서연아, 어디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병원이요. 지금 당장 VIP 병동으로 와. 왜요? 아버지가 깨어나셨어. 심장이 쿵했다. 나는 뛰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VIP 병동 복도엔 의료진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1207호 병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선 엄마와 오빠가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김태호 이사장이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있었다. 산소 마스크는 벗겨져 있었고 눈은 반쯤 떠져 있었다. 아버지,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김태호 이사장이 나를 봤다. 시선이 흐릿했지만 분명 나를 보고 있었다. 서연이구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네. 이리 와봐. 나는 침대 옆으로 갔다. 김태호 이사장이 떨리는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예. 너한테 미안해. 눈물이 핑 돌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엄마 없었으면 나도 없었어. 병원도 없었고.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너한테 못해줬지. 친딸처럼 못 대해줬어. 아니에요. 아버지는 잘해주셨어요. 아니야. 나도 알아. 너 힘들었던 거. 김태호 이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분 문제 내가 맞아. 내 엄마 거야, 원래. 엄마가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여보, 그만해요.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아니야. 이제라도 말해야지. 김태호 이사장이 엄마를 쳐다봤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도윤이만 생각했어. 서연이는 생각 안 했어.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는 창밖만 보고 있었다. 주먹을 쥔 채로. 서연아, 내 아버지. 엄마 미워하지 마. 엄마도 힘들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다. 그날 저녁 병원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다. 김태호 이사장의 의사가 반영됐다. 지분 재조정, 병원 경영권 분리. 결과는 명확했다. 오빠 도윤은 경영에서 물러났다. 대신 외부 전문 경영인이 영입됐다. 병원 지분은 엄마 명의 40%, 나 명의 15%,
나머지는 재단으로 이관됐다. 오빠는 이사회에서 나가며 나를 지나쳤다. 만족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뒤 언론은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갔다. S병원 경영권 분쟁은 금방 잊혔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달랐다. 오빠는 집을 나갔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엄마는 병원 회장실에 출근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말수가 줄었고 자주 멍하니 창밖만 봤다. 나는 여전히 병원 이사였지만 사람들 눈빛은 차가웠다. 저게 엄마한테 소송 건 딸이야. 핏줄도 아닌 주제에 재산 챙긴 거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림이 들렸다. 어느 날 저녁 회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었다. 문틈으로 엄마가 보였다.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아니, 서류를 보는 척하고 있었다. 사실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나를 보더니 서류를 덮었다. 일 끝났어? 네. 침묵이 흘렀다. 엄마. 응. 저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엄마가 나를 쳐다봤다. 왜 그랬어요? 왜 오빠한테만 다 주려고 했어요?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도윤이는 이 집안 아들이니까. 전요? 넌. 엄마가 말을 멈췄다. 전 뭐예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넌 내 딸이야. 근데 이 집 딸은 아니잖아. 그 말이 가슴을 쳤다. 그럼 전 평생 데려온 딸인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전 엄마가 필요했어요. 엄마 딸이고 싶었어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날 봐줬으면 좋겠었어요. 엄마가 울었다. 미안해. 사과 필요 없어요. 이젠. 나는 돌아서서 회장실을 나왔다. 복도는 어두웠다. 불 꺼진 병동은 쓸쓸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봤다. 오빠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넌 이제 내 가족 아니야. 나는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봤다. 강남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한 달이 지났다. S병원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새로 영입된 전문 경영인이 체계를 잡았고 직원들도 안정을 찾았다. 언론은 더 이상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다. 오빤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엄마는 가끔 오빠 이름을 꺼내다가 말았다. 김태호 이사장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지만 예전으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의사는 말했다. 나는 여전히 병원 이사였지만 실무엔 관여하지 않았다. 그냥 서류에 이름만 올라가 있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이사회에 참석해서 보고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다. 어느 날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다. 저녁 먹자. 집으로 와.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엄마와 둘이서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다. 저녁 7시 엄마 집 앞에 도착했다. 우리 집이라고 부르기엔 이제 낯선 곳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엄마가 문을 열었다. 왔구나. 네.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내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었다. 된장찌개, 김치전, 고등어구이. 앉아.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엄마도 맞은편에 앉았다. 먹어. 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다. 한참 뒤 엄마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뭔데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 인감으로 지분 정리한 거.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배신감 느꼈을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나는 그때 너무 겁났어. 도윤이가 병원 경영 못하게 되면 어쩌나. 이 집안이 무너지면 어쩌나. 저보다 집안이 더 중요했던 거죠.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엄마, 전 돈이나 지분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그럼 전 그냥 엄마 딸이고 싶었어요. 진짜 딸.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넌 내 딸이야. 아니에요. 전 항상 데려온 딸이었어요. 오빠는 이 집 아들이었는데 전 그냥 엄마 따라온 짐이었잖아요. 엄마가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엄마. 응? 엄마는 왜 저를 데려오셨어요? 엄마가 나를 쳐다봤다. 무슨 말이야? 저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차라리 저 없이 혼자 재혼하시지 그랬어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너 없이는 재혼 안 했어. 왜요? 넌 내 딸이니까.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 엄마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내 아빠 돌아가시고 난 너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어. 돈도 없었고 직장도 없었고 그래서 재혼했어. 근데 조건이 있었어. 너를 내 딸로 데려가는 거.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김태호 씨도 처음엔 반대했어. 자기 아들도 있는데 딸까지 데려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근데 내가 안 된다고 했어. 서연이 없으면 난 결혼 안 한다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데려왔어. 내 딸이니까. 나는 숨이 막혔다. 근데 막상 살다 보니 내가 욕심이 생긴 거야. 도윤이한테 다 물려주고 싶은 욕심. 이 집안을 지키고 싶은 욕심. 엄마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잊었어. 넌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딸이었는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서연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요? 너 때문에 정신 차렸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엄마는 일어나서 내 옆으로 왔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엄마 따라하자. 진짜로. 나는 엄마 손을 꽉 잡았다. 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밖에선 빗소리가 들렸다. 한참 뒤 엄마가 물었다. 밥 다 식었네. 다시 데워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대로도 맛있어요. 우리는 다시 밥을 먹었다. 이번엔 조금 더 편하게. 엄마가 반찬을 내 그릇에 덜어줬다. 많이 먹어. 요새 너 많이 말랐어. 엄마도 드세요. 그래.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엄마가 옆에 섰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는 소리만 들렸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다. 엄마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서연아. 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뭐가요? 병원 일. 내 인생. 나는 잠깐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좋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응. 전 그동안 엄마가 날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엄마가 나를 꼭 안았다. 사랑해. 너무 사랑해. 미안해. 그동안 표현 못해서. 나는 엄마 품에서 울었다. 정말 오랜만이었다. 한참 뒤 엄마가 말했다. 그래도 넌 내 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30년을 기다렸던 말이었다. 그 말 평생 기다렸어요.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돈도 병원도 지분도 아닌 그냥 엄마와 딸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엄마 딸로 사는 게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